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4일 오전 9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요사이 발언을 읽고 있으면은 그 안에 이 좌파적 시각, 즉 계급투쟁론적 시각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개혁을 이야기할 때 그 논리적 근거가 좌파적 가치관에 입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또 자유를 주장합니다. 말과 행동이 서로 모순되고 말과 말이 또 모순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평가가 발표가 되었는데 한국갤럽 주간조사에 따르면은 국정 운영을 잘 한다가 20%고 못한다가 70%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20점짜리 대통령입니다. 20점짜리 대통령이 개혁을 밀어붙이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은 겸손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오만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정치적 어떤 재앙으로 몰려오는 거죠. 윤 대통령은 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혁을 반대하는 이들을 저항 세력 또는 카르텔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엉터리 개혁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것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는 개혁에는 늘 저항이 따르고 실제 지금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이 발언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 역대 최악의 연설로 기록될 것입니다. 개혁에는 늘 저항이 따른다는 말을 계속 하는데 이거 거짓말입니다. 제대로 된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한 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청계천 복원 그리고 교통체계 개편 내 저항이 있었습니까? 무슨 저항이 있었습니까? 유능한 개혁이고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개혁이고 설득 과정이 있었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있었으므로 저항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의료 대란을 일으킨 이 무지막지한 이른바 의료 개혁, 이건 개혁도 아닙니다만은 그걸 하면은 저항이 따르는 거죠. 그런데 좋은 일을 하면은 무조건 저항이 따른다는 이런 단순 무식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말은 의료 대란을 더 악화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개혁은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가능하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대 세력을 부도덕한 존재로 매도하면은 이건 감정싸움이 돼가지고 정쟁으로 변질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이 개혁은 다 끝났습니다. 의료 대란으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의료 대란이란 블랙홀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삼키게 될 겁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제3기 출범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국민 분열적 발언만 했습니다. 그는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완전히 좌파적 시각에다가 특수부 검사적 시각이 보태진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대 정원이 과연 개혁인가도 의심스러운데 이런 것에 반대하는 이들을 이권 카르텔로 모는 것은 특수부 검사식의 어느 선택이고 엉터리 개혁에 반대하는 이들을 범죄 집단으로 보는 모양입니다.
그는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미래 세대들의 그러한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유아 독존적 삐뚤어진 애국심입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2,000명 정원을 밀어붙였다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지지율이 20%로 떨어진 대통령이 그런 무리수를 애국적이라고 지금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애국을 독점하려는 무능한 권력자의 단순 무식한 오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의 실적이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고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을 방치하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마나한 원론적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한들 정치를 통하여 해결할 수 없는 무능자는 계획을 빙자하여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갑니다. 총선 직전에 2,000명 정원을 터뜨려 가지고 결국 국힘당의 참패를 부른 것은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욕의 발로였고 선거 때 한 건 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이었고 유권자들의 정의로운 저항에 직면해 가지고 실패하고 있는 것인데 그 교훈을 잊은 이의 옹고집은 더 큰 재앙을 부를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지키려면 자유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과 그러한 시도로부터 우리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며 지금 우리 사회의 가짜뉴스 허위선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교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대란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실, 법치, 자유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격한 개혁을 밀고 나갔고 여기에 젊은 수련이들이 저항한 것입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인 개인의 자유를 짓밟았습니다. 그의 직속 부하인 국무총리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을 파업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이들 수련생을 의료 대란의 제1 책임자로 꼽고 있습니다. 이런 반헌법적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 오히려 애국이고 민주화 운동일 것입니다. 의료 대란 관련 윤석열의 발언들을 모으면 그가 가장 큰 가짜 뉴스 생산 공장임을 알게 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한 전공의 탄압의 책임자 입에서 나오는 자유는 그냥 말장난일 뿐입니다. 의료 천국을 의료 지옥으로 만든 이는 계획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제 나온 한국갤럽 조사의 수치, 국정긍정평가 20%, 부정평가 70%가 윤석열의 성적표입니다. 20점짜리 대통령은 계획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가장 큰 무기는 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다가오는 먹구름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 시트벨트를 맬 때입니다. 감사합니다.